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이라고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마트마 간디의 말인데, 그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너 자신이 되라, 그 변화를 이끌어라, 이런 다 아시는 제 말씀이긴 한데요.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세상에서 이런 변화를 보고 싶어서 오셨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저희 선배 연구자분들하고 뭐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여성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,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그때 이렇게 임신한 여성이 거리를 이제 저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랬을 때 제가 보면서 아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형태로 계속 여성에 대한 태도나 정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아마 머지않아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, 이런 그 걱정을 한 10여 년 전에 했었습니다. 오늘날 완전히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. 우리가 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만, 이 저출산 문제는 뭐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다른 논의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, 사실은 그 안에 그 여성 문제가 아주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SDGs에서 이제 그 목표 5에 양성평등과 그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라는 이제 목표가 되어 있고요. 거기에는 6개 목표 그리고 3개의 세부 이행 수단이 들어 있습니다. 한 6개 중에서 보니까 한국은 뭐 아동 조혼이나 이제 강제 결혼, 뭐 그 성기 제거 그런 문제는 이제 하나 이제 목표인데, 그런 목표만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른 5가지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, 이렇게 보고요. 아까 그 양수길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빨간 그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거에 저희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오늘 이제 또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.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, 그 MDG에 비해서 SDGs는 MDG가 이렇게 기회의 어떤 그 이 기회 평등을 달성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다면은 SDGs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결과까지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, 한층 더 나아간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그 여성 문제나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다 아시다시피 이 교육의 어떤 그 기회나 어떤 성취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. 그렇지만은 SDGs가 이야기하는 목표에서 얘기하는 과연 그 많은 여성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,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이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완전한 평등 실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회적인 평등, 경제적인 평등, 뭐 정치적 평등,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. 저는 이제 3가지 제가 이제 부탁받은 거는 여성의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서, 개인의 능력 발휘의 측면에서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, 일단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한국 여성들의 이렇게 오늘날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저에는, 제 생각에는 법과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, 다른 경제 성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만, 그 기저에 갖고 있는 그 인식의 문제는 아직도 상당히 구시대적인 측면이 많다. 특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굉장히 강고하지 않은가,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도 있었고, 호주제 폐지도 있었고, 자녀 수도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많이 탈피가 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, 또 실제로 탈피된 부분이 있지만, 이 여성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데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라든지 공학 계열은 아직도 여성은 한 17% 정도밖에 되지 않고, 과학 계열의 여성의 어떤 활동 실적은 한 10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의 선택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고용시장에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저임금 시장에 전부 다 이렇게 몰리는 것은 전공과 직업의 어떤 그 쏠림 현상,
뭐 보건복지 서비스 이런 쪽으로만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이제 이런 것의 기저에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,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건 남성이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어떤 분리된 그러한 생각과 그런 것이 노동시장까지 전이되는 그런 이제 효과라고 보여지겠습니다.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많은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 공학 기술 습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아마도 이런 형태로 계속 이 고정관념이 지속된다면 여성은 또 한 번 굉장히 어떤 주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비용의 어떤 문제, 여전히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레토릭은 굉장히 많지만 아주 절실한 그런 이제 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. 현재 그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의무사업장이 한 50% 정도밖에는 설치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지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시간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쓰느냐에 있어서 이게 남녀 간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 시간은 생활 시간도 있고 뭐 공적인 시간도 있고 사적인 시간도 있는데요. 이거는 문화적인 태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. 특히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해서 사회 인프라의 문제하고 굉장히 이제 직결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그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고요.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시간 조사는 매해 합니다. 매해 해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구가 지금 한 40%가 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시간은 5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. 한 10년 전에 비해서 여성은 오히려 상당히 늘었는데 남성의 경우는 8분 정도밖에 10년간 8분 정도밖에 늘고 있지 않습니다. 물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. 시간 관계상 그런 말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20대 후반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한 72%에 달하지만 30대에 들어오면 한 57%로 급격히 떨어지고요. 이게 지금 이제 그 많은 특히 대학 대졸 여성은 한 20% 정도나 OECD 평균 국가에 비해서 고용률이 한 20%포인트 낮습니다. 그러므로 해서 30대 여성 고용률은 현저히 낮음으로 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고요. 이 경단 여성을 다시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쓰거나 기업이 드는 사회적 비용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다 합치어서 계산을 해보면 한 연간 뭐 적게는 7조, 많게는 15조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른다. 이런 것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근로시간 이제 이런 말씀 해줬는데 BL, Better Life Index에서 보시면 양성평등이 모든 분야에서 거의 꼴찌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근로시간 플러스 여성은 근로시간 플러스 가족 부양의 시간 이게 더해서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남성과 불균형하게 되고 이 시간 불균형의 문제는 사실은 더 나가면 개인이 어떤 그 역량을 쌓는다든지 평생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득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중장년이 되면은 나중에는 약간 소득이 쌓여 소득을 못 쌓아서 빈곤으로도 이어지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요즘 많이 보시지만 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가 또한 여성의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성폭 가폭의 이 증가 이 건수가 여전히 굉장히 높고요.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14년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이 강력범죄에 있어서 여성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되고 있죠.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는 이 성폭력 같은 것이 오프라인 상에서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온라인 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여성에 대한 심한 비하나 비하 플러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온라인 상에서의 그 성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주변에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상당히 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정보와
이 성에 대한 왜곡된,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이 성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사리 여성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. 이런 것이 전부 다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이런 그 젠더에 기반한 어떤 폭력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이 활동의 기회나 예를 들어서 뭐 밤길에 자유롭게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역량의 어떤 기회에 제한을 두게 된다. 제약을 두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.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런 폭력의 문제는 가정 내 폭력, 부부 폭력 이런 것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면서 세대 간의 또 전이가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, 무엇을 더 우리가 이제 좀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SDGs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양성평등의 일견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성을 통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여성이라고 해서 한 집단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있고 SDGs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도 취약한 집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. 여성 중에도 굉장히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정책을 해야 되고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부 고학력 혹은 중산층 이상 여성들의 그 높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개인적인 약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여성의 문제로 치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 위원장님 No one left behind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취약계층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이다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그 여성 저소득 청소녀들의 생리대 문제가 언론을 굉장히 탔고요. 또 가출 청소녀 중에 서울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반이 이 성매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은 첫 번째 그런 성에 대한 경험을 성폭력으로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공감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성 이런 그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실은 그 SDG에 17개의 목표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부분의 목표에 사실은 굉장히 연동이 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. 특히 경제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그 노동시장의 어떤 어떤 지위에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모든 그 공적 사적인 분야, 공공부문, 민간부문의 어떤 의사결정직의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다. 왜? 여성 의제가 그런 그 의제가 등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. 최근에 유엔에서는 패널에 40%가 여성이 있지 않으면 그 포럼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간 그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 의제가 이야기된다는 거죠. 그래서 SDGs에서도 얼마나 여성 의제가 각 부문에 있는가를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가 혼자 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가 혼자 할 수도 없다. 그 여러 가지 그 유엔의 그 문건에 보면은 이 젠더 문제는 뭐 다른 문제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다방면에 걸친 크로스 커팅 이슈이고 인터섹셔널한 이슈이고 그래서 한 부처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많은 부처가 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. 한국에서는 그러나 여성가족부 이외에는 가장 인력과 예산이 적은 여성가족부 위에는 다른 부처는 별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. 사실은 그 어떤 정책의 제도 면에서는 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.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영향평가, 성별 역량을 평가해라 이런 제도는 갖고 있고 그것을 부처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다 하게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
이것을 과연 성별 역량 분석을 얼마나 했는가, 거기서 얼마나 그 젠더 문제가 다 개입되어 있는가를 과연 누가 보았는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, 뭐 기후변화 기금 이런 것에 여성 의제를 할당을 하는가,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심각히 좀 정말 그 양성평등 문제가 앞으로의 지속가능 발전과 저출산 문제의 크리티컬한 이슈라면 그것을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요. 양성평등 의제는 그동안 여성계나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이 이끌어왔다고 보여지고요. 물론 정부가 그 안에 있었지만요.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여성이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. 물론 문제를 느끼는 집단이 이야기하지만,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전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성 집단이 굉장히 들어와야 되고, 남성의 리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 해야 됩니다. 실리콘밸리에 그 지역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, 거기는 그 남성 기업가들이 모여서 이 젠더 파트너십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젠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, 이건 21세기의 명령이다, 남성들끼리 그것을 논의합니다.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남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함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면에서 이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남성들의 참여와 어떤 노력, 이것을 좀 더 많이 강구하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는 1초만 말씀드리면은,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기업이나 일 중심에서 좀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육 정책을 굉장히 정부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뭐 수당도 주고요, 그 보육비도 다 주지만 기업이 뭐 8시, 10시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한 아이는 누가 돌볼 거냐는 거죠. 그리고 보육비는 언제까지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. 그러면 여성은 끊임없이 그냥 일을 관둬야 되고, 그러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, 이제 여성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 사회에서 가족 중심의 사회로 시스템이 변동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가족을 일 쪽으로 혹은 뭐 기업 쪽으로만 계속 뭐 24시간 일하도록 한다면 정말 지속 가능하지 않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민무숙 원장님께서 여성 문제에 대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.